개혁신당 대표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이준석 의원.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후보자 비전 발표회에서 포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퍼펙트 스톰을 대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AI 발전을 외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두서없이 여러 정책을 내놓고 투자 계획을 밝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체해내느냐가 AI의 평가 지표 중에 하나인 것처럼 저희는 대량 실업을 이제 곧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 대표가 된다면은 교육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개혁신당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독 출마 이준석. 예, 5년간 펼쳐질 세상의 맛보기. 윤석열 정부 통해서 경험한 위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위기가 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당선자를 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할 공간을 열어 젖히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장윤 변호사 나오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데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숫자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지방선거의 바로미터가 되는 게 대선에서의 득표율이었을 겁니다. 평소에는 이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자신했습니다만 막판에 이제 설화가 있었고 또 정치력의 한계를 좀 노정한 측면이 있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본인은 본인의 당원들 그리고 본인을 지원해줬던 분들의 정치적인 통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많은 좀 역할을 부여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득표율이 상당히 높지가 않았던 이 대선 성적표를 받아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면 국민 마음을 더 얻기 위한 뭔가의 분기점이 있었다거나 개혁신당이 다른 방향의 모색점을 또 보여준 거에는 한계가 아직까지는 있어서 전당대회를 치른 이후에도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순항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걷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 당대표의 단독 출마. 이 사실상 한 사람의 정당 체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장점이 될지 약점이 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자 이준석 의원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실까요? 당대표가 지금 공석이다 보니까 당대표를 혹시 다시 맡으시려나 이런 생각을 좀 하던데요. 역할을 해야 된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 사실 개혁신당 창당한 다음에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너무 모든 면에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그런 뭐 다른 사람이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이준석 의원님 보니까 오늘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60주기 추모식에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준석 의원은 이 보수에 어쨌든 몸을 넣고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결국은 이런 등등의 모습으로 봤을 때 언제가 됐든 결국 국민의힘과 합치지 않겠느냐. 합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또 누군가 뛰쳐나와서 또 다른 제3세력화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치는 앞날을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에 돌아와서 정치를 같이 하려면 명백하게 선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획득한 본인의 여성 유권자들에 대한 압도적 비호감 예. 이 부분을 본인이 사과를 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고 정치 스타일을 바꿔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를 극복해야 됩니다. 금전적인 부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이준석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입니다. 이 자본 잠식 상태를 극복하고 와야 본인이 누군가를 받아들여서 세력을 키우든 아니면은 본인이 보수의 본가인 국민의힘에 돌아와서 정치를 함께하든 가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맞닥뜨릴 운명도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2018년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해서 만들어진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그렇죠. 당시에 제7회 전국 지방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를 다 봤습니다. 그때 바른미래당은 전국에서 17개 시도지사 중에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고 예. 226명의 기초단체장 중에 역시 한 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824명을 뽑는 광역의원 중에 단 5명이 당선이 됐고 전국에서 2,926명을 뽑는 기초의원 중에 불과 21명이 당선됐습니다.
당선됐을 뿐입니다. 예. 전국에서 1,000명이 넘는 낙선자를 냈는데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은 국회 의석수가 28석이나 되는 교섭단체였어요. 예. 물적으로 풍부한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지금 3석에 불과한 원내 5당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정치 스타일을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개혁신당의 앞날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준석 의원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짚어봤고요.